부동산에 취득하는 구분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승계 취득이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원시 취득, 또 하나 간주 취득. 우리는 이것을 시험을 대비해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내가 그대로 넘겨받았어요. 이게 무슨 취득? 소유권을 승계받는다. 이어서 취득하는 걸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럼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대가를 주고 취득할 수 있죠. 매매 또는 공짜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것도 소유권 넘겨받죠. 예,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것도 소유권 넘겨받죠. 이런 행위를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내 앞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서 취득세 내면서 등기할 때는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그렇죠. 이전 등기다. 이게 연관돼야죠. 그죠? 이렇게 취득하는 건 상속을 받던 증여를 받던 매매로 취득했던 소유권 넘겨받을 때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무슨 취득? 원시하면 최초로 취득하는 거. 다시 말하면 창조해서 취득하는 거. 없었던 소유권을 만들어서 최초로 취득하는 게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에요. 없었던 걸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같은 경우는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는 바다나 하천이나 연못이나 호수를 뭐라고 하느냐? 공유, 수면. 그걸 메꿨어요. 매립. 또는 바다를 메꿔서 간척. 그렇게 해서 토지가 새로 땅이 생겼죠.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전 소유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최초로 소유권. 그 다음에 건축. 건물을 새로 지었다. 신축 또는 다시 지었다. 재축. 이런 부분이 없었던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데 새로 지었다. 신축. 그죠? 예. 재축은 뭐예요? 재축은 우리 공법에서는 맞아요.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에서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동일한 대지 안에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거, 이걸 재축이라고 하거든요. 법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가 세법에서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봐요. 새로 지은 거, 신축, 다시 지은 거. 다시 지었다는 건 기존에 있던 거 뭐하고 별실하고 다시 지은 거 재축. 천재지변이 아니라 내가 그냥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도 뭐야? 재축.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효 취득. 민법에서 얘기하는 점유 시효 취득 있죠? 타인의 토지지만 내 건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은 몇 년, 토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점유해서 합법적으로 등기해서 취득하는 걸 점유 시효 취득이죠. 사실은 있었던 땅이야. 장기간 뭐였어요? 점유한 것뿐이죠. 없었던 땅이 아니라 있었던 땅을 점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 취득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장기간 점유했다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구분을 할 뿐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 무슨 취득? 시효 취득, 점유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만들어요. 제조하거나, 그죠?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또는 선박을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건조. 이렇게 해서 없었던 걸 새롭게 최초로 취득하는 걸 무슨 취득? 그럼 부동산의 경우는, 대표로 부동산은 없었던 땅을 뭐 했어요? 매립해서 새롭게 생겼거나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런 최초로 누구 거? 내 거라고 등기하는 거.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인데 이때 보존 등기를 하는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 원시 취득에서 요거는 뭐 한다? 원시 취득에서 뭐 한다? 제외. 여러분 교재 잠깐 보세요. 101페이지 맨 위에 취득의 정의 나왔죠? 세 번째 줄에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가로 열고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이것이 개정된 지 한 4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여러분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는 기존 채권 채무가 다 없는 상태, 정리한 상태에서 수용되기 때문에
사업 수행자 입장에서 볼 때 수용은 원시취득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야. 그런데 수용 재결이 뭡니까? 네? 사업 수행자가 보상금을 결정해서 언제까지 보상금 수령해 가라 고시를 했는데 보상금이 뭐 적다고 수령을 뭐해? 거부하잖아요. 보상금 안 받아. 그럼 자동적으로 수용 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 재감평을 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제시하죠. 예, 이때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건 기존 채권 채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행자가 떠놓은 것 같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수용 재결은 원시 취득에서 포함한다. 제외. 그럼 지문에서 물어볼 때 원시 취득 범위에 수용 재결로 취득은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예,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요거 무슨 취득? 점유시효 취득은요, 원시 취득이니까 기본이 뭔데?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죠. 근데 이 시효 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아니면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둘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예,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서 등기하려고 갔더니 전 소유자 앞으로 뭐가 안 되어 있으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걸 내가 점유 시효 취득하면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하는 원시 취득. 이해가세요? 그런데 원시 취득이라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점유했으니까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 그죠? 예, 시험에서 물어볼 건 아니지만 참고로 이렇게 원시 취득은 기본이보다 보전 등기, 승계 취득은 소유권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요 승계 취득이나 원시 취득은 뭐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하나로. 사실상 취득.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은 두 가지.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하는 걸 사실상 취득이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때 뭐예요? 승계 취득할 수도 있고 원시 취득.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이다 이 얘기죠. 소유권 취득. 그런데 간주 취득이 있어요. 간주 취득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취득한 걸로 의지한다. 그죠?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는 취득한 게 아닌데 취득한 걸로 봐주겠다 이거죠. 그래야 문제점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원래부터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어떤 짓을 해서 어떤 짓 하니까 이상하네요. 무슨 행위라고 하죠? 네. 무슨 짓을 했어요? 했더니 점점마다 자산 가치가 뭐 했다? 증가됐다. 그럼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보고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 취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에는 어떤 거 이거예요. 지목을 뭐 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이와 같은 뭐가 있어요? 이냐? 내 땅이야. 이냐? 내 거예요. 남의 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내 거니까.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나무를 잘라내고 일구고 가꾸고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뭘로? 전이나 답으로 바꿔놨네. 공사를 해서 이렇게 나서 형질 변경. 그래서 이렇게 임야했던 토지의 지목이 뭘로 바뀌었어요? 전담, 농지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농지가 비싸? 임야가 비싸? 왜 비쌀까요? 토지 가격이. 이거는 수익이 발생 안 하지만, 그죠? 여기는 농사진과 농산물이 나오니까 수익이 창출되는 땅이니까 기준 가격이 비싸겠죠? 얘보다는 대지가 더 비싸겠죠? 네, 이렇게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자, 그럼 봐요. 이렇게 개간을 했는데 임야했을 때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 얼마짜리? 1억짜리 땅을 전답으로 개간을 해서 공사를 해서 이렇게 바꿨더니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의 농지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1억 2천만 원짜리가 됐다. 자, 종전에 얼마짜리가? 지목을 변경을 해서 전답으로 바꿨더니 토지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됐다면 종전마다 증가된 거 얼마?
2천만 원은 새롭게 땅 산 거 아니에요. 자기 땅 가지고 있던 거죠. 요 공사를 해서 가격이 증가된 거죠. 이것도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보내라. 취득세 내야 된다. 이게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임야 가지고 계신 분이야. 뭐라고? 아니 내가 임야인데 내 마음대로 개간해서 이렇게 농지를 바꿀 수 있나요? 불법인데요. 하나 꼭 알아야 돼요. 세법은 합법 불법 여부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마. 예? 내 마음이야 그냥. 실질과세. 아 실제로 임야인데 뭘로 바뀌었어? 전다. 그래서 토지 가격 뭐 했어? 올라갔어요. 그럼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거 묻지 않는다. 그냥 세금 내라. 여러분 건축 건물 새로 지었죠? 무허가 건물 새로 지었어. 그것도 건축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무허가로 건물 줘도 취득세 내고 허가받고 건물 줘도 취득세 똑같은 거예요. 무허가로 건물 지어서 내가 취득세 내고 왔어요. 기분 좋아. 건물 새로 지었으니까 취득세 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10시간 동안 여행 갔다 왔네. 와보니까 건물이 철거됐어. 뭐라고? 무허가라고. 그럼 낸 세금 어떻게 해야 돼? 되돌려받아요? 안 돼. 취득한 행위가 있으니까 된 거예요. 철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세법 따지지 마. 그건 다른 법에 가서 따져라. 세금은 합법 불법. 그래서 저는 빨간불도 골목길에 내가 마음에 들면 난 그냥 건너가. 왜? 합법 불법 여부를 묻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사람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저는 집사람하고 어디 가고 그럴 때 집사람이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야. 아주 되게 피곤한 사람이야. 골목길 바쁘게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잖아요. 차도 안 오는데 그 서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그걸. 그죠? 이렇게 자산가치 증가된 거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지목을 변경했는데 토지 가격이 증가가 없다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여기 건축물 개수라고 그랬어요. 개수가 뭐냐면 기본이 건축물에는 주체 구조부라는 게 있죠. 핵심이 되는 거. 지붕하고 기둥,벽, 기초 이런 것이 바로 주체 구조부예요. 그거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뭐예요? 개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건축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개수가 많이 나와요. 그럼 개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부대 설비.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걸 개수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기존 건축물에 뭐가 없었어? 엘리베이터 등이 없는데 추가로 설치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개수. 그런데 여기서 이 개수는 무조건 간주취득이 아니에요. 가격이 뭐 했을 때만. 여러분 고정관념 깨워요. 자, A라는 건축물이 있고 B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둘 다 뭐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어. 근데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개수라고 한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대다수 여기에 설치하죠? 건물 내부에 설치하잖아. 그럼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격은 뭐해? 올라가죠. 이게 간주취득이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법이니까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설치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면적이 증가했죠? 이건 간주취득이 아니에요. 이건 원시취득이야. 이 부분. 이해가세요? 예, 새로 생겼잖아. 그러니까 개수는 무조건 간주취득이야. 그러면 안 되지. 개수의 원래의 뜻을 이해할 때는 없었던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하는데 설치를 해서 면적은 그대로인데 건물 가격이 증가됐으면 간주취득이고 면적 여기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불법이든 합법이든 우리는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건축물 면적이 증가됐잖아. 이 부분. 이건 무슨 취득? 원시취득으로 취득세. 그러면 이런 행위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또 용어만 보세요. 종류 변경 그랬죠? 자동차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구조 변경을 해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구조 변경해서 자산 가치가 뭐였으면 증가했으면 뭐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부동산은 아니죠.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람 불어 좋은 날 바람 불어야 갈 거 아니야. 근데 바람이 안 불면 이동하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돛담배가 있었는데 돛을 없애버리고 엔진으로 교체를 했네. 선박의 면적은 그대로인데 선박의 구조등을 바꿔서, 그죠?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를 했으면 그것도 보한 걸로 본다. 취득. 그래서 우리는 간주 취득하면 항상 가격이 보였다. 증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것도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승계 취득, 간주 취득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요거 간주 취득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원래 내 거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죠. 그럼 무슨 등기? 지목을 변경해서 뭔데? 아까 임야인데 정답으로 바꿨죠. 그럼 등기 권리증에 지목 변경 등기하면 돼. 뜯어 고치는 거. 지목 변경 등기.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이해가세요? 소유권 등기가 아닙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참고로 10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무슨 주주? 과점주주 주식 취득이라고 나왔죠? 거기 기억하고 니은만 볼게요. 기억.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의 상장이 안 된 그런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주식이 해당 법인에 발행한 총주식의 몇 프로? 50%를 뭐 했다? 초과. 50%면 안 돼. 50%를 뭐 해야 돼? 초과하면 뭐라고 불러요?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의 뜻이 뭐라고요?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주죠? 그런데 과점은 일정 비율을 뭐 했다? 초과. 그게 몇 프로? 50%. 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주주라고 해요? 과점주주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했다는 얘기는 그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죠. 네? 주주총회 가서 뭘 결정할 때 자기가 51%야. 그러면 뭐 합시다. 그리고 찬성하는 손들어. 그러면 나만 들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회사를 뭐 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개인 재산과 회사와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요, 외국인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서 상장이 되기 전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제밥에만 신경 써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상장을 하면 주가가 바로 뭐에 올라가요. 그때 주식을 뭐하고 팔고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외국인들이 기업 사냥을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과점주주야. 그래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과점주주 거니까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고 뭐 내라? 취득세 또 내라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많이 내죠? 그러니까 과점주주 비율을 갖지 말아라. 소유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배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을 봤어요. 과점주주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 비상장 법인. 그죠? 상장 안 된 회사의 법인이 총 주식의 몇 프로? 50% 초과하면 뭐라고 한다? 과점주주라고 한다. 얘기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니은. 그러면 이렇게 뭐가 됐으면, 과점주주가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 취득세 내라 이거죠? 그래서 과세의 범위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무슨 주주가 됐을 때, 그러니까 50%를 보였을 때,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가 그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가로한 생략하고 부동산 등을 다섯 번째 줄 취득한 걸로 보한다? 본다. 예? 취득한 것으로 보한다? 본다. 부동산 등을 보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본다. 됐어요? 예. 그런데 거기 네 번째 줄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 설립 시 찾았어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무슨 주주? 과점주주 같은 경우는 납세의 의무가 없다. 그런 경우는 제외합니다. 여기 보세요. 회사를 제일 처음에 구할 때,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주식을 샀어. 그럼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돈 들어오죠? 주식 샀으니까. 투자했으니까. 여러분 돈이 들어와. 그거 가지고 회사 직원이 부동산을 사요. 여러분이 준 돈 가지고 부동산 사고 여러분이 준 돈 가지고 회사에서 뭐네? 취득세 냈어. 그럼 여러분이 낸 거지. 여러분이 부담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라고 해서 너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가죠. 그래서 설립시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어도 그건 이미 취득세 부담했으니까 납세 의무 없어요. 그런 경우 빼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끝에 뭐라 그랬죠? 이 경우 과점주주는 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나 혼자 취득해서 50% 초과해도 과점주주죠. 예? 배우자, 친인척, 특수관계 있는 자 다 합쳐서 50% 초과했으면 합쳐서 과점주주예요. 그럼 과점주주면 취득세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법을 하니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딱 50%만 샀어.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딱 50%니까 과점주주? 취득세 부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나 모르게 나 따라서 그 회사의 주식을 1주를 샀어. 그러면 부부니까 어떻게 해? 합쳐. 그럼 50%를 뭐 했어? 초과하니까 무슨 주주야? 과점주주인데 이때는 두 사람이죠? 합쳐서 뭐라 그래?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과점주주도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취득의 이제 개념 봤어요. 여기 여러분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는 건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죠? 건물 같은 거 새로 지어서 취득하는 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가지고 있었던 토지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해서 가격이 증가했으면 취득한 걸로 보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럼 이제 공부할 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고 원시 취득도 취득세 내고 간주 취득했을 때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뭐 안 했어도 등기 등록 안 했어도 취득세는 내라 이 얘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